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나의 긴 공포썰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픽션으로 오락 목적임을 명심해 주세요.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는 한 낡은 초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건물은 30년 넘게 방치되어 있었고 그곳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있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교실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학교에서 근무했던 김 선생님은 그 소문을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어른들이 만든 웃음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김 선생님은 마을 회의로 인해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있다가 소문의 근원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교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중 복도 끝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거니 했지만 점차 그 소리는 명확하게 변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아이들이 장난치는 소리였습니다. 겁이 나기는 했지만 누군가 장난을 치는 것이라 생각한 김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복도를 따라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소리는 2층에 있는 3학년 교실에서 들려왔습니다. 교실로 들어서자 김 선생님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텅 빈 교실 중앙에는 오래된 나무 책상이 놓여 있었고 그 주위로 학교 다니던 시절의 낡은 의자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교실 창밖에 걸린 초승달빛 아래에서 분명히 보이는 아이의 그림자들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순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림자 속 아이들은 갑자기 미소를 지으며 김 선생님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깊고 까마득하게 검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천천히 말을 건넸습니다. 선생님, 저희와 같이 놀아요. 공포에 질린 김 선생님은 무작정 뒷걸음질 치며 교실을 빠져나와 학교 밖으로 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에는 계속해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야 겨우 진정할 수 있었지만 이후로도 그날의 기억은 김 선생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그 학교에 가까이 가기를 꺼려했습니다. 몇몇은 그곳이 원래 학창 시절 불의의 사고로 아이들이 목숨을 잃은 장소라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김 선생님은 마을을 떠났으며 그 학교 이야기는 전설처럼 남았습니다. 지금도 그 마을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늦은 밤 그곳을 지나지 말라는 이야기를 반복해 듣곤 합니다. 몇 년 뒤 몇몇 호기심 많은 젊은이들이 그 학교를 조사하려 들어갔지만 다음 날 아무도 그들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책상 위엔 그들이 가지고 간 카메라와 화면 속으로 희미하게 웃고 있는 그림자들의 모습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특히 늦은 밤에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재미있는 대화 주제로 사용되곤 합니다.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이야기는 실제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포를 통해 오히려 현실의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일 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작은 시골 마을이 있었다. 그곳에는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오지 못한다고 전해져 내려오는 깊고 어두운 숲이 하나 있었다. 숲의 입구에는 항상 깊은 안개가 드리워져 있었고 낮에도 해가 잘 들지 않아 마치 다른 세계로 이어지는 문처럼 보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 숲을 잃어버린 영혼의 숲이라고 불렀다. 요즘 들어서는 그 숲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의 믿기지 않는 전설처럼 여겨졌지만 어릴 적부터 그 숲 근처에 살았던 한 남자 민재는 숲에 대한 두려움을 아직 잊지 못했다. 그는 항상 그 숲을 피했고 멀리서 바라보는 것조차 꺼렸다. 하지만 우연히도 민재는 그 숲에 발을 들여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어느 해 겨울 민재의 가장 절친한 친구 수혁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과 마을 주민들이 온 동네를 샅샅이 뒤졌지만 수혁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러던 중 마을 어르신들 사이에서 수혁이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영혼의 숲 근처에서 목격되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민재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친구를 찾아야겠다는 결심으로 숲으로 향하였다. 숲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는 굳은 결심과는 달리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용기를 내어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처음에는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울창한 나무들과 까마귀 소리, 그리고 부드러운 흙길이 전부였다. 그러나 숲 깊숙이 들어갈수록 주위는 점점 더 음침해지고 기묘한 소리들이 민재의 귀를 채우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가 희미하게 속삭이는 것 같은 소리였다. 민재는 정신을 집중하고 그
소리를 무시하려 했었지만 뒷덜미를 스치는 싸늘한 감촉을 느끼자 등골이 오싹해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재는 점점 길을 잃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숲이 일부러 그를 집어삼키려 한다는 생각이 가득 찼다. 발길이 더딘 걸음이 되었고 한편으로는 이런저런 소리들이 사방에서 들려오면서 그의 신경을 점점 더 날카롭게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문득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그 앞에 작은 흰 천조각이 나타났다. 민재는 그것을 집어들었고 그 순간 얼어붙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것은 수혁이 항상 가지고 다니던 손수건이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주변을 더 둘러보기 시작했다. 민재는 손수건이 발견된 곳을 중심으로 더 깊숙이 들어갔고 그곳에서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다. 예상치 못했던 발견에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민재는 미지의 오두막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낡은 나무 문을 밀고 오두막 안으로 들어간 순간 그가 바라본 광경은 충격적이었다. 방 안은 오래된 가구들로 가득했으며 공간 여기저기에는 정체불명의 흔적들이 남겨져 있었다. 피가 묻어있는 듯한 자국, 그리고 벽에 걸린 희미한 사진들. 사진 속 인물들은 마을 사람들이었으며 그 중에는 분명히 사라졌다고 여겨진 사람들도 있었다. 그때 민재의 뒤에서 문이 거세게 닫혔다.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돌아보았을 때 그는 수혁을 발견했다. 친구는 창백한 얼굴로 무언가에 홀린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두 눈은 마치 깊은 비밀을 알고 있는 듯한 빛이었다. 민재는 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발이 땅에 뿌리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다. 소름 끼치는 정적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수혁은 천천히 입을 열더니 이상한 말을 속삭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숲속에 무언가에 끌려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뒤로 벌어진 일들에 대해 혼란스럽고 절망적인 얘기를 했다. 그는 마치 그 장소의 일부가 되었으며 더 이상 예전의 수혁이 아니었다. 마주할 수 없는 실체가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 민재는 필사적으로 친구를 구하려 했으나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손이 닿지 않았다. 그러던 중 조용했던 그의 목소리는 점차 흐려졌고 수혁은 안개의 일부가 되어 사라져버렸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다가왔고 민재는 그곳에서 간신히 빠져나와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후 민재는 마을 사람들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다. 수혁은 여전히 실종자로 남아있었고 그 사건 이후로 민재는 그날의 기억을 잊을 수 없었다. 마을의 유서 깊은 전설이 다시금 재조명되었으며 잃어버린 영혼의 숲은 다시는 그 누구도 가까이 가지 않으려는 금기의 장소가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의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종종 무서운 이야기가 올라오곤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이야기 하나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경기도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이 마을은 한적하고 조용한 곳으로 주민들 대부분이 서로를 알고 지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외곽 산속의 작은 연못에는 귀신이 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연못의 이름은 귀령지로 밤이 되면 그곳을 찾아간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내에서 도시 생활에 피곤한 한 젊은 부부가 이 마을로 이주해 왔습니다. 부부는 도시의 번잡함을 피해 자연 속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으로 작은 농가를 구입했고 한적한 마을 생활에 만족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많던 남편 지우는 마을의 전설에 대해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귀령지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마을 어르신들에게 귀령지에 대해 묻기도 했으나 어르신들은 입을 굳게 다물었고 주제는 곧잘 회피되곤 했습니다. 이는 지훈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지훈은 아내에게 연못으로 가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불안해하며 가지 말라고 만류했지만 지훈은 그냥 보고 오기만 하겠다며 산으로 향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지훈은 손전등 하나를 손에 쥔 채 산길을 걸었습니다. 한참을 걸어 도착한 귀령지는 생각보다도 더 소름 끼치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나무들은 마치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는 듯이 불안하게 흔들렸고 연못에는 이상한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지우는 연못가에 서서 조용한 물결을 응시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연못에서 나오는 낮고 흐느끼는 듯한 소리가 그의 귀를 맴돌았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뚜렷해졌고
누군가의 목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지우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며 뒤를 돌아보았으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끄고 다시 한번 연못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물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람의 손 같았습니다. 지우는 놀라서 물러섰고 그 순간 손전등이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연못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어쩔 줄 모르는 지우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산길을 따라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마침내 집에 돌아온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는 더 이상은 그 이야기를 하지 말자고 했고 지훈도 순순히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창문 너머로는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지우는 그것이 마치 산에서 자신을 뒤따라온 것 같은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째 지속되는 알 수 없는 공포에 지우는 결국 마을의 한 어르신을 찾아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은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그 연못에서는 마을 남자아이가 실종된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찾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연못 주변을 탐색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고 그 사건 이후로 연못에는 당연히 가지 않는 것이 마을의 불문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르신은 지훈에게 잘못된 영을 깨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드러내지 말고 그저 조용히 지내다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결국 지훈과 아내는 힘든 시간을 보내며 그저 일상에 집중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은 서서히 줄어들었고 부부는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여전히 가끔씩 꿈속에서 그 연못을 헤매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이후로 지훈은 그 연못에 대한 이야기나 그날 밤의 일은 고의적으로 피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는 마을의 전설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님을 몸속였었고 이를 계기로 자연과 미지의 것들에 대해 경외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전설이나 소문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옵니다. 귀령지는 아직도 그 자리에 남아있고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을 어떤 이유로도 찾지 않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한다는 것은 때로는 그 무언가가 당신을 발견하는 것과 같은 의미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새삼 깨달으며 말입니다. 여전히 그 마을 어르신들은 밤이 되면 아이들에게 귀령지 근처에는 가지 말라고 주의를 줍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어쩌면 오래된 공포심일지도 모르나 그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실이 숨겨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인지 꾸며낸 이야기인지 알 수 없지만 듣기만 해도 오싹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무서운 이야기를 통해 일상 속 작은 스릴을 즐기곤 합니다. 당신도 어두운 밤 산책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문득 창문 너머로 무언가를 본다면 이 이야기가 떠오를지도 모릅니다.